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여러분들 사관학교 입시 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명권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육사를 70기로 졸업하고 대의로 전역을 해서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응원하기 위해 서 있는데, 여기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담당할 파트는 국가관, 안보관 파트입니다. 총 30개 정도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국가관, 안보관 하면은 가장 모든 면접 질문의 핵심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에서는 국가관, 안보관에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면접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요거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가관, 안보관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한국사나 이런 거를 배우면서 여러 외세 침략들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 군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잘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긴 이력이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훈장교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정훈장교라 하면 이제 장병들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국가관, 안보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가르쳐 왔을 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남은 다른 선생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해군, 공군 출신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역 대령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같은 예비역 대위 출신까지 이렇게 사관학교 출신별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보면은 예비역 중령 대령님들께서는 군내 주요 직위들을 다 역임하시고 그렇으니까 엄청나게 경험과 관록이 풍부하신 분이겠죠. 그분들이 군에서 사관학교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꿰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아니면 여기 비교적 젊은 편에 있는 친구들은 뭔가 경험은 적지만 그래도 요즘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요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맞춤별로 질문이나 주제별 맞춤별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좀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동비서, 생기부는 여러분들이 쓰신 거는 알고 있는데, 요 자기소개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군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국가관, 안보관은 이제 제가 다룰 주제인데 모든 질문들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그리고 현재 시사 안보 주제들, 옛날에 불거졌던 외교 안보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주제고요. 시사 통합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한번 보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육군, 해군, 공군 출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각각의 분야를 맡아서 담당을 해주실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진짜 현장 강의 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인적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적성, 가치관에 대한 것들이라서 이런 거를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보시면은 좀 최근에 문제가 불거졌던 주요 이슈들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한미동맹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잘 알려진 주제들도 있긴 하지만, 밑에 보시면은 방위산업 발전, 군의 전문화 방향 등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것과 동시에 병행을 하면서 이제 분임 순환형으로 각각 토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슈,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기술하는, 토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고요. 크게 안보부터 역사, 외교, 이런 것들로 구분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정통성과 6.25 전쟁 등 역사적 사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또 얼마 전까지도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던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등 주변 이웃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주변 이웃나라와의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 대선 같은 것도 연관이 있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을 당선이 된다면은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
등을 인상시킬 게 뻔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위협 도발은 뭐 대남 도발 주요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북한이 우리한테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룰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핵미사일 위협 등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사 현안은 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그에 대한 뭐 대북 확성기 재가동과 같이 최근에 불거지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런 또 있고 뭐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뭐 모병제 전환 이슈라든지 양심적 병역 거부 이슈라든지 뭐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펼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강의 때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같이 현재 뭐 나오고 있는 주요 이벤트들도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면접을 담당하게 되겠죠. 저는 뭐 이력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정훈 장교로서 10년을 이제 복무했고요. 전역을 하기 직전에는 우리 국방부에서 육군 공보장교 출신으로 군의 역할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공보장교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요구하는 바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군의 모습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간 안보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정 대령님은 대령으로 이제 예편을 하셨는데 그동안 소위 중위 뭐 대위 요때 뭐 굵직한 주요 지휘관 직책들을 역임하셔서 군생활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또 많으실 거고 또 그만큼 군에서 어떤 사관생들한테 요구하는 자세가 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이렇게 주정님 대령님께서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해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현욱 예비역 대위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될 텐데 저랑 이제 동기로서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역을 하시고 지금 나오고 계신 상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함에서도 이제 복무를 하셨고 미 해군과 뭐 MBA까지 졸업하실 정도로 아주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희주 중령님 또한 해군 내에서 굵직굵직한 주요 직위들을 많이 역임하시고 나오신 해군에 대한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이분 또한 여러분들의 면접을 이제 도와주면서 해군이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맞춤식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움을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경혜 소령님께서 담당을 하시게 될 텐데 여생도 1기로서 들어가셔서 현재 이제 전역해서 이제 나오게 되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육 계획을 작성하실 정도로 공사 입시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같이 진행해 주실 최관석 대령님 또한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대에서 이제 체육학 교수로서 이제 대령까지 하셨던 아주 경험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두 분 다 공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실제로 복무를 하셨을 정도로 매우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만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최관석 대령님께서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하신 사진입니다. 자,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해공 출신 이제 전문가 선생님께서 다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졸업 이후에 육군, 해군, 공군으로 각각 흩어져서 이제 간호장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각 군별 그리고 군인으로서 가치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군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면접 전략을 도와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한 여생도의 비중이 좀 높은 관계로 우리 여생도 1기 출신인 박경혜 소령님께서 많이 그 여생도의 어떤 비전, 포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담당을 해주실 겁니다. 자, 실제로 그리고 면접을 앞두고 이렇게 주요 전사적지들 있죠. 국민묘지 또는 뭐 전쟁기념관 같은 것들 참배하면서 이렇게 조금 전의를 고양시킨다라고 해야 될까요? 면접 보기 전에 눈빛이 좀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간 안보관 1강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학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관학교 출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신 만큼 사관학교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군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 또한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합격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국가 간 안보 간 주요 이슈에 대해서 2강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